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리 아버님 오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세요. 66세요. 예. 그래도 오늘 전화 주신 분 중에 제일 젊으세요, 아버님. 네. 지금 우리 양쌤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원장님이 여쭤보시는 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버님. 예. 네, 아버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젊었을 때요. 네. 그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하셨네요, 그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세월이 가면서 제가 네. 연골 주사를 맞고 한 번 맞고 괜찮았었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연골 주사를 또 세월이 가면서 연골 주사를 연골 강화 주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강화 주사요? 강화. 네. 예. 네. 연골 강화 주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를 3번 맞고 또 좀 괜찮았어요. 일주일 단위로.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 일주일 단위로 5번 맞았는데요. 점점 자주 맞네요. 네. 근데 완전하지는 않고 지금 지팽이는 짚고 걸어 다녀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예. 네, 근데 좀 걷기도 하는데 지팡이를 짚으면은 이제 좀 편해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병원, 큰 병원은 가니까 수술하자고 그러고 네. 또 이제 뭐 줄기세포라는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 지금 그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님 일상생활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지금 지팡이 없이는 걷기는 힘들 정도로 많이 좀 불편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팡이 없으면은 불안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이제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요. 꾹꾹 펴지는 건 꾹 펴지는데. 네. 근데 일단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고 그다음에 완전히 펴지지 않고 이 정도면 좀 관절염이 꽤 많이 진행되신 거거든요. 네, 한쪽만 그렇죠. 네, 한쪽만. 연골 제거 수술 받은 곳만.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옛날에 그 시술 방법이 이게 다듬고 없애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관절염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 관절염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버님 그쪽 무릎뿐만 아니라 반대쪽 무릎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면 반대쪽 무릎은 그만큼 더 많은 혹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한쪽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루는 것보다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치료 방법들이 또 통할 수도 있거든요, 아버님한테는. 예. 어떤 데는 수술하라고 하고 어떤 데는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예. 중기 정도 되지 않는 관절염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예. 더 큰 병원도 한번 가셔서 한번 예. 다른 방법은 없을지 한번 찾아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요, 네. 사실대로 얘기하면 제가 군대에서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 젊었을 때 군상으로.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보훈처에서는 네. 보훈처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걸 한번 검사를 하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네. 보훈처에서 이 시간 하는 게 7, 8개월 걸린다 그래서 네. 그 안에 만약에 보훈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중에 등급을 받으면 이제 거기서 환급을 해준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더나 네. 지금 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믿음이 네. 가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일단은 그래도 아버님 몸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시기를 또 자꾸 놓치다 보면 몸이 더 망가지면 그만큼 후유증이 더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버님이 한번 잘 심사숙고하셔서 네. 한번 빨리 결정하셔서 예.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18개월이라는 시간이면은 그 사이에 더 많이 또 안 좋아질 그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네.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고민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아버님이 일단 내 몸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들이 좋을지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수 감사합니다. 나도 네. 한번 양혁재 원장님이랑 통화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저희가 내용 좀 더 살펴본 뒤 전화 네. 연결은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는 계속해서 여러분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원장님,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들 아까 줄기세포 이식술 네.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사 치료 한번 얘기를 좀 맞습니다. 나눠볼게요. 네. 근데 네. 주변에 보면은 그 뼈주사 맞으셨다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 뼈주사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 주사 치료는 좀 다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뼈 주사는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맞거나 그러면 이게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건 뼈가 괴사되거나 뼈가 죽서
금방 뼈가 드러나게 되는 관절염이 빨리 악화될 수도 있어서 그런 뼈주사라는 또 애칭이 생겼는데 이게 별명이 생겼는데 이 뼈주사는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맞으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아주 좋은데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는 어떤 조직이 손상되면 이 손상된 조직을 갉아먹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게끔 생성되는 그 과정을 염증 반응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서 재생을 유도합니다. 근데 증식 주사는 이 뼈주사에 반해서 이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조금 더 아프게 했다가 또 가라앉히면서 빨리 재생 과정을 촉진시키는 데에 반해서 이 뼈주사는 염증 반응을 아예 묵살시켜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통증은 가라앉지만 재생도 안 돼 버려서 결국은 병은 더 빨리 악화돼 버리는. 그래서 뼈가 다 드러나고 뼈가 괴사되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뼈주사보다는 주로 증식주사나 자기 무릎을 보존시키는 방향의 이런 재생주사들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네, 주사 치료라고 해서 다 같은 치료가 아니었고 내가 주사 치료를 받을 때도 이게 어떤 주사 치료인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증식 주사 치료 같은 거는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아까 그 증식 주사의 과정은요 말 그대로 염증 반응을 살짝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주사를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이게 무릎의 관절염이 안쪽에 있다 그러면 안쪽, 바깥쪽에 있다면 바깥쪽에 인대 조직이나 정확하게 손상된 조직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 그다음에 그런 쪽에 약을 주입해서 결과적으로는 약이 이제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조직 주변의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하는 것이 나 맞고 나니까 좀 더 불편한데 살짝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자연 치유 과정이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면역 반응을 통해서 주변 세포 성장 인자들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새로운 조직으로 재생을 유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여성분들 그 피부과 가서 치료 받으실 때 처음에 이제 피부과 치료 받으시면은 이제 붉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상처가 나기도 살짝 이런 하고,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 몸의 어떤 재생을 돕는 이런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부 치료 많이 받아보셨나 봐요. 잘 알고 계시는. 그런데 잘 안 다녀요. 아니신 것 네.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증식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아까 그 설명드린 과정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재생을 더 빨리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맞고 자주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 한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평균적으로는 4주 간격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무리하게 일을 하시거나 또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활동도 좀 자제하면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 염증 단계를 거쳐서 증식을 유도해서 결국은 세포가 다시 재배열돼서 안정화될 때까지 이 치료 기간에 다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증식 주사 치료받고 좋아지신 분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술을 한 차례 권유를 받으셨던 분인데 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신 경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나이는 이제 60대 초반이셨는데 남자분이고 운동도 좋아하셔서 등반도 막 등산을 막 취미생활로 했던 분인데 이제는 더 이상 등산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네. 이제는 난 못 걷는 건가? 이게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약간 어긋난 증상과 함께 걷기가 힘들고 약간 뻐근하면서 뒤에 오금이 자꾸 땡기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무조건 이건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못 걷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나서 너무 놀라셨는데 네.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오셨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연골판 파열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열의 양상에 따라서 주사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서 네. 한번 주사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5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왼쪽 사진은 하얗게 된 부분이 염증 조직인데 찢어진 조직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지면서 주사 5회만으로도 비교적 안정화된 섬유화된 조직으로 해서 안정화돼서 이 상처가 아문 아주 효과가 좋은 결과를 보였던 분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무릎 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요즘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어깨 쪽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깨 환자도 주변에 보니까 상당히 많으신데 많아요. 예, 네. 이 어깨 구조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면 설명하면 좋은데 어깨라는 관절은 다른 관절하고 달리
180도, 360도 다 돌아가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외부 충격이나 이런 손상에 취약한 상태고 이 어깨라는 관절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뼈와 뼈가 붕 떠 있는 구조라서 이 주변의 인대랑 힘줄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금방 아프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또 취약한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깨가 아프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흔히들 뭐 오십견, 그다음에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이나 뭐 여러 가지 염증들이 석회성 건염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깨를 감싸는 힘줄 쪽에나 이런 인대, 건 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들이 꽤 많습니다.